그게 제일 궁금하단 말이에요. 예, 뭐 아무래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 주변 분들만 봐도 송도에 참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좀 전에 말씀드린 학교들을 차치하고라도 네. 전에 보니까 뭐 영상 중에 이렇게 채도익 국제학교도 다녀오시고 그렇죠. 했던데 뭐 채도익 국제학교를 비롯해서 이런 다양한 특목자사고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송도로 이사 간다라는 말도 주변에서 좀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거든요. 한번 얘기를 들으면 학부형의 입장에서는 그 학교 꼭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뭐 학부모들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육열이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전통적인 교육열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고, 또 다른 관점의 교육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가 좋은, 우수한,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교육열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최근 좀 어떻게 표현할까요? 젊은 층 학부모들, 그리고 또 최근 사회 경제적으로 뭔가 트렌디한 셀럽에 속하는 학부모들을 만나다 보면 네. 전자 쪽은 물론이고 후자 쪽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송도의 경우에는 뭐 전자도 담보가 되어 있지만 후자 쪽에서 상당히 추천할 만한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입시 일정상 가장 빨리 학생들을 선발하는 인과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까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학교의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등학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대부분의 초중 고등학교는 말 그대로 초중등 교육법에 적용을 받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모든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학교인데, 과학영재학교나 과학예술영재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 교육법이 아닌 영재교육진흥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고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중3 졸업하고 나서 진학하는 게 고등학교인데, 과학예술영재학교의 경우에는 중3은 당연히 진학을 할 수 있고요. 일정 수준의 학력 인정만 받는다면 중1이나 중2도 진학을 할 수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고1 학생도 진학을 할 수 있는, 다만 이제 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고등학교와 동일한 자격 인증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시 시기도 다른 학교들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내년,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 현재 2020년이니까 2021년에 입학할 2021년 3월에 입학할 아이들을 4월, 지금 이제 거의 1년 전이죠. 당장 다음 달입니다. 다음 얼마 안 달에 남았네. 원서 접수를 시작해서 그때부터 조금은 긴 입시 레이스가 진행이 돼요. 4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한 다음에 이제 이후 차차 1단계, 2단계, 3단계의 전형을 거치게 되는데, 1단계에서는 서류 평가를 하게 되고, 2단계에서는 지필 평가를 하게 되고, 3단계에서는 이제 면접 평가를 치르게 돼요. 그래서 1단계 서류 평가라고 하는 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학교 생활 기록부, 이 안에는 교과 정보와 비교과 정보가 모두 담겨 있고요. 여기에다가 교사가 써주는 추천서, 그리고 학생에 따라서 뭔가 영재성을 입증할 만한 다른 부가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런 서류들까지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1단계에서 좀 종합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영재성 검사라고 보통 명명을 하는데, 인과형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학, 그리고 인문소양 세 가지 분야에 걸쳐서 약 4시간에 걸친, 사실 말해서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어렵다면 어려운 작업이고, 실질 경쟁률 그리고 또 실제적인 당락은 2단계에서 변별이 매우 크게 일어난다. 3단계는 캠프가 열려요. 1박 2일 캠프를 열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박 2일 동안 밀착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는 것들 다 관찰하고 뽑아낼 수 있는 것들 모두 뽑아내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성향을 보고, 뭐 영재성이 있다면 영재성도 보고, 뭐 인성도 봐야 된다면 인성도 보고, 다양한 종합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군요. 이 직장 들어갈 때도 면접에서 예전에 합숙
평가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랑 약간 비슷하게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이때 뭐 치러지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스케줄을 보면은 네.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거든요. 네. 이 자기소개서에 작성된 주로 수학, 과학과 관련된 뭐 심화 역량, 그리고 창의성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구술 면접을 치르게 되고, 그리고 전반적인 이 아이의 중3을 가정했을 때 3년 동안의 어떤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한 인성과 관련된 면접. 그래서 뭐 핵심 인성 요소라고 하는 게, 이거는 영재학교뿐만이 아니라 타 학교에서도 요구하는 것들인데, 뭐 네. 예를 들면 뭐 배려, 나눔, 협력, 뭐 갈등 그렇죠. 관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친구가 얼마만큼의 뭐 이걸 역량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아마 중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 중에서 아이가 과학을 조금 잘한다 하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학교에서 이제 4월경에 과학의 달이죠, 펼쳐지는 과학 탐구 토론 대회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학교에서 잘 하게 되면은 뭐 시도 대표로 뽑히고, 거기서 또 잘하게 되면 전국대회까지 이렇게 나가는 그런 대회인데, 거의 그것과 유사한 대회를 여기 이제 지원자들 대상으로 한 차례 더 펼친다. 근데 상당히 좀 수준이 높은 대회가 치러진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작업을 종합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학생들을 누가 평가하나요? 선생님들이 평가하나요? 그렇죠. 그 학교에 있는 입학 전형 위원들도 있고, 네. 입학 담당관도 있고, 각 과목별 선생님들도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서 각기 이제 의견을 교류하고 최종적으로 정성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너무 신기하네요, 정말. 야. 그래서 사실 영재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과정이 이렇다 보니까 네. 좀 안타깝다면 안타까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부터 입시를 준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타 학교의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타 학교는 선발형 학교들 중에서 영재학교를 제외한, 네. 그 과학고는 살짝 중간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 뭐 외고나 기타 뭐 자사고, 네. 국제고 이런 학교들의 경우에는 이력만 놓고 봤을 때는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비교과 활동만 어느 정도 적당히 해주면,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스타트해서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무리가 없는데, 네. 과학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거거든요. 면접관이나 나를 평가하는 사람과 오래 함께 있다 보면은 네. 결국 이것저것 다 이거 표현이 좀 그런가? 드러나죠. 그렇습니다. 예. 드러나죠. 예, 네. 드러나는 네.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네. 그렇다 보니 깊이가 있고, 또 그리고 어느 정도 학습에 있어서의 배경 지식에 있어서의 넓이가 좀 담보되지 않는다면 뽑히기 어렵다 보니까 4학년, 5학년 고음 부력부터 네. 좀 학습에 매진을 하고, 그리고 이런 표현이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수학이나 과학, 물론 둘 다 잘하면 좋겠습니다만, 적어도 한 가지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요구하거든요. 특출나야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이 무슨 뭐 석박사 논문까지 써야 되는 이런 네.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중학생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에서의 전문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냥 얌전하게 학교 공부 잘 따라가서는 냉정하게 말했을 때 좀 승산이 없는 그런 입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어서 인천 지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포스코 고등학교에 대해서 그렇죠.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포스코 고등학교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인과형에 비한다면 상당히 좀 심플한 전형 절차를 가지고 있어요. 2단계에 걸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되는데, 네. 첫 번째 1단계에서는 여타 자사고와 마찬가지로 주요 과목 성적을 평가를 합니다. 이때 평가는 좀 정량 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활동을 잘했다, 아니면은 내가 이 부분을 열심히 노력했다, 이런 측면보다는 아주 심플하게 표현을 해서 2학년부터 3학년까지 포함되는 그 성적을 국영수사가 5레이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결점이 전혀 없는 네. 뭐 그런 상태로 그냥 무조건 1단계는 합격. 맞습니다. 네. 무난하게 통과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단계에서는 서류 기반 면접, 그러니까 본인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한 면접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 면접에서는 앞서 이제 인과형과 마찬가지로 이 학생이 그동안 해왔던 그 안에 담겨있는 학습적인 역량, 네. 그리고 인성적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죠. 일단 포스코 고등학교는 2024학년도까지는 자사고 재지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교육부 평가를 통해서 그 학교의 뭐 우수성이라고 할까요?
전반적인 교육 과정이 괜찮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2024학년도까지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 포스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1단계를 통과를 해야 하니까, 그렇죠.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하기는 해야겠습니다만 일단 실제로 반영되는 2, 3학년 예, 국영수사과 성적, 내신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만 한다라는 게 첫 번째. 네. 그리고 이왕이면은 포스코 고등학교의 특징을 살펴봤을 때 다른 과목을 잘하는 것도 좋겠지만 수학, 과학, 특히 아까 정량평가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타 과목에 비해서 수학은 배점이 좀 높아요. 그래서 냉정하게 말해서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수학에서 성취도가 B 또는 그 이하 성취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포스코 고등학교 지원하는 거는 사실상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영수사가 모두 잘하는 게 가장 베스트고, 적어도 수학에 대해서는 정말 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한다라는 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학부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막 뭔가 계획해야 될 것 같고 스케줄을 짜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진짜로 이 계획과 스케줄이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이 되는 정보들도 많았을 것 같고, 아이의 방향성을 잡아주는데 조금 놓쳤던 게 있구나라는 거를 아셨다면 그건 정말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뭐 더 덧붙이시거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뭐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요즘 굉장히 좀 핫하고 트렌디한 말이죠. 너는 계획이 있구나. 예.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게 사실 특목 자사고라든가 더 멀리 학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계획과 실천, 이 두 가지 단어를 빼고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중학생 시기부터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워볼 수 있고 그거를 한 번이라도 해보려는 시도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진짜로 마지막 한 말씀. 우리 뭐 인사이드 송도 구독하시는 분들께서 이 영상을 좀 언제쯤 보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3월 현재는 상당히 좀 전국적으로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뭐 학교도 학원도 모두 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고립되어 있는, 학습적으로 상당히 고민이 많을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근데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시기가 학생이 그동안 조금 놓고 있었던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은 그냥 바쁘다는 핑계, 그리고 스케줄에 쫓겨서 관성적으로 흘러왔던 그런 학습 습관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중요한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조금 한번 쉬어가면서 숨을 고르면서 본인에 대해서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고 좀 잘못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간다면 상당히 좀 모든 국민들에게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는 학생 스스로에게 좀 전화위복의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면서 모두들 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말씀하신 대로 전화위복이 될 거고요. 그 삶에서 쉼표라는 거는 꼭 필요하거든요.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이 뭐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쉼표라고 생각하고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어벤져스시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뵙는 걸로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네. 시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